김치 마요네즈, 우리한테 김치 마요네즈 먹으라 그러면 좀 난감하죠? 굉장히 특이하게 매운 정도를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식품 문화가 세계화가 되고 있을 때 그게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지를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제는 K컬처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K푸드에 대해서 니즈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K푸드가 좀 더 보편화가 되면은 원조인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 3프로TV와 코트라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코트라에서는 전 세계 131개의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역관에서 매일매일 생생한 경제 뉴스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봐도 재밌고 사업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는 꼭 필수적인 그런 정보들이 꼭꼭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얘기를 모아가지고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2016년까지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때가 사드보복 맞으면서 조금 떨어졌죠. 그 이후에도 쭉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코로나19 때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전에 비해서 한 93.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아마도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단체 관광 위주로 왔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개별 관광들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 중국인이라든지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모습들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못 보게 되고 오히려 그냥 여기에 뭐 유학생인가 싶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뭘까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뭐 김치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식품들이 있을 건데, 요즘에는 의외로 이렇게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한강라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라면을 먹는 외국인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이 관광객인가 아니면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이건 또 우리도 잘 안 해먹는 건데 바나나 우유 라떼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먹는 바나나 우유에다가 아메리카노를 섞어서 마시는 이런 것들이 외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그 우리가 생각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을 즐기는 관광과 모습, 되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인가를 보니까 이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을 접하고 한국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행위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한강에서 라면 먹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쩜 일상적인 모습 혹은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추종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한국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을 즐기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 그래가지고 뭐 한식의 세계화 그래가지고 막 정장 입은 그런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그랬던 세계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콘텐츠를 접하고 그 나라에서 한국의 음식을 접하고 그러면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경험하는 이런 식의 트렌드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코트라에서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중에 식품과 식품기술 그리고 식품기기 관련한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 음식의 세계화랑은 약간 모습이 달라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다양한 공급망적인 측면까지 좀 다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한강에 있는 한강라면 그런 조리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팔고 있는 김밥, 떡볶이, 튀김 이런 제품들인데요.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김밥, 떡볶이, 어묵 같은 분식 메뉴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이렇게 자판기 카페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도 마치 한국의 편의점 같은 그런 형식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판기 형식으로 보면은 셰프인 박스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 자판기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쩌면 이제 노점상을 대체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또 밴드 카페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히 그 종업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자판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거기에서도 이게 한식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김동석 셰프를 비롯해서 다른 셰프들과 함께 월드 셰프 시리즈를 이 밴드 카페에서 운영을 하면서 음식을 좀 더 이렇게 조리하기 쉽게 만들어서 3분 정도만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현지 종업원들을 30%에서 많게는 9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아니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도, 칠레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이 라면 조리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편의점 스타일의 어떤 매장들, 유통망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 이렇게 라면 조리기 같은 것들을 갖다 놓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한국식 편의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즉석 조리기 외에도 이게 외국인들 한국 와서 뭐 하는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 그 액상 커피 있잖아요. 이게 파우치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그 액상 커피, 이게 얼음에다가 넣어 먹는 거, 그런 부분도 굉장히 K컬처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품 산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삼양식품이겠죠.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호주에 있는 라면 수입액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2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 대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품별로 살펴보면은 네슬레 브랜드인 마기가 호주 브랜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인도네시아의 인도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제 농심라면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심의 신라면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먼저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1% 정도 판매량이 하락을 했고요. 인도미나 농심 같은 경우는 0.2%, 0.4%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양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2021년에 1.3%에서 지난해에는 4%까지 3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 삼양은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의 그 선두권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라면이 싸진 않습니다. 이게 뭐 인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신라면 5개 드리는 7,150원. 훨씬 비싸죠.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컵라면 같은 경우는 3,350원. 한 개에 3,35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현지 호주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호주 사례가 1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타일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K푸드 하면 요즘에는 삼양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CJ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전부터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장 핫한 거는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그만큼 더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SNS라든지 거기서 좀 더 매운맛으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농심이라든지 CJ제일제당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리포트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을 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뭔가 식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판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어디 가서 무역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우리 제품을 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식품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가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가 현지 무역관에서 이 동네에서 한국 식품을 이렇게 사용해요, 저 동네에서 한국 식품을 이렇게 사용해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한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콘텐츠가 먼저 소비가 되고 그 콘텐츠를 보면서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욕망들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수출되어 있는 식품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딜까라는 부분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그 K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시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필리핀에서 한 달에 24시간을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필리핀에서 우리 콘텐츠를 한 달에 24시간을 본다고? 왜? 라는 부분들도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 일이죠. 그 두 번째는 태국이고 아랍에미리트가 또 3위입니다. 그것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소비한다고? 그 다음 순위를 보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소비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콘텐츠라든지 한국의 식품을 누가 소비하는지 어떻게 소비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어떤 음식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한국의 음식을 경험하는 비율이 65.4%로 필리핀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하고서 바로 또 식품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 음식을 소비한다 그러면 한인타운이라든지 뭐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이게 소비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필리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대형 쇼핑 매장에서 이렇게 대형 쇼핑 매장에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소반이라는 식당과 진주, 그리고 로맨틱 바보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BABOI라고 읽는 요런 그 음식점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예전에 뭐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한인들 모여 사는 동네에 한식당에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장면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 안에 한국 음식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식당이라 그러면은 뭐 김치찌개 같은 거 파는 거를 우리가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팔도라는 식당인데 여기에서는 한국의 정찬, 수라상이라는 표현도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수락상 컨셉으로 파는 음식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셰프 토니정이 더 바인다이 토니정이라 그래가지고 8코스 메뉴로 한식 정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한국 음식이라 그러면은 이제 삼겹살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러면 아예 수라상 정찬 그리고 다이닝 레스토랑으로도 발전을 할 정도 굉장히 고급 식당에서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게 한국에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한국에서만 핫했던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솔레어 리조트에서 그 최현석 셰프가 그때 보여줬던 음식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5가지 코스의 이탈리안 한식 메뉴를 선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리조트 안에서도 이렇게 한번 흑백 요리사가 인기가 끊게 되면은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편의점 가도 흑백 요리사가 있고 흑백 요리사가 있었던 레스토랑들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김 수출량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김 같은 경우에 수출액이 2022년에 6억 달러에서 2024년 기준으로 9억 9,700만 달러 그래가지고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특이했는데 김은 원래 그 일본 김이 유명합니다. 스시노리 이런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래서 김밥을 싸 먹을 때 그거 해 먹는 좀 마른 김 그게 사실 주류한 김 수출품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김이 좀 해외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의외로 조미김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스낵김이 많이 팔리는데 우리한테 있어서 김이라는 거는 밥 싸 먹는 게 김이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김을 밥 싸 먹는 용도로 안 쓰고 스낵, 과자로 먹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향긋하고 이렇게 과자로 사용을 하고 많이 먹는데 독일의 사례가 이번에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스낵김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류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김이라는 게 수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식품 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김이라는 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와, 우리나라 김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김이라는 건 원래 김밥용 김, 스시용 김이 팔리던 것이 한국 김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스낵용 김이 돼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선 밥 사 먹는 김이 저 사람들에게는
간식으로 쓰인다라는 부분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이 리포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김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김이 일단은 품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의 품종 개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의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 일본산 김이랑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훨씬 더 바삭하고 향긋한 그런 품종으로 개량을 했었고 그 김을 바삭하게 말리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염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려내는 거, 구워내는 거 이런 제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이라는 게 우리도 다 먹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사실 온도, 습도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눅눅해지고 그 좀 뭐가 쉰내가 난다, 쩐내가 난다 그럴까? 좀 잘 맛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포장을 잘해서 내보내는 포장 기술까지가 합쳐져야 그래야 스낵용 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해외에 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음식을 해외에 팔기 위해서 그 밑단에 있는 제일 기본이 되는 농수산물의 품종부터 이거를 제조하는 그 과정 그리고 포장과 유통에 이르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성이 됐을 때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고 해외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그냥 밥에 먹는 게 아니라 스낵으로 먹는 방식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 품목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이 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넓은 산업으로 소비가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좀 오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이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 눅눅해진대요. 근데 그 포장의 어떤 특허들을 이용해서 그 포장 특허에는 속 안에 있는 산소를 질소로 바꾸는 기술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원 양반김 같은 경우는 이 포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특허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야 이게 식품산업이라는 게 그냥 갖다 팔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예, 이제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김치 얘기를 보겠습니다. 김치는 굉장히 한국적인 음식이죠. 프랑스의 건강 매거진에서 김치가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봤던 게 김치는 한국 음식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뭐 김우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팔리고 있는 김치를 보니까 타노시라는 김치예요.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프랑스 브랜드 뉴트리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입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린위즈라는 데도 다양한 김치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매운 정도를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김치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가 베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생각해보면은 짜장면이 중국 음식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좀 소비를 하고 있고 일본 음식들의 뭐 초밥 이런 거 먹을 때 우리가 이게 일본 음식이냐 한국 음식이냐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식단 안에 중식이라든지 일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음식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또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 먹을 때 맵기의 정도를 따져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맵기의 정도를 따진다는 거는 외국인들은 매운 걸 잘 못 먹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김치를 판매할 때는 그렇게 그레이드가 나눠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메종드꼬레라는 데서 한국 브랜드의 김치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종갓집 김치 또 한국 브랜드 판매가 되고 있고 비비고도 판매가 되고 농협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프랑스에서 매운맛을 구분하기도 하고 프랑스 브랜드가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이것도 저는 좀 신기하게 봤는데 프랑스의 냉동식품 전문 브랜드 피카드에서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뭐냐면 닭불고기 김치덮밥입니다. 프랑스 회사에서 만든 그 냉동식품인데 닭불고기 김치덮밥. 야, 닭불고기 김치덮밥은 한국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인데 프랑스에선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브랜드 봄봄에서 만든 건데 김치 마요네즈? 김치 마요네즈. 와,
우리한테 김치 마요네즈 먹으라 그러면 좀 난감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스파이시한 소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야, 그거 좀 약간 매운맛이 들어간 마요네즈 같은 거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김치랑 마요네즈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김치라는 것의 맛이 꼭 그 김치의 그대로의 형태로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브랜드 메종드 꼴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기서는 김치 소스? 김치 소스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도 야, 이게 음식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소비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식품 문화가 세계화가 되고 있을 때 그게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지를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코트라 리포트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식품 세계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네스코의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찌개, 떡볶이가 포함이 돼 있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K푸드를 즐기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선 또 다른 방식으로 K푸드를 좀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산업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우리 안에서 내수 산업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성장 산업이라 그러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식품 축산 산업의 규모는 연평균 7.4%를 성장을 하고 2024년에 무려 8.3%나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고성장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식품들이 글로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내수 안에서의 그냥 어떤 점유율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식품 산업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을 지금 코트라가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스마트 농업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김에 대한 품종 개량부터 해서 그러니까 식품을 어떻게 생산해,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느냐도 식품 산업의 한 섹터가 되는 거고 이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수산업 로봇 같은 경우도 큰 밸류체인 안에서는 식품 산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식품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어서 혹은 어업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하겠지만 대체 식품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식품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트라 리포트에 나오는 싱가포르의 리포트를 보다가 곤충 곤충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곤충을 키워서 단백질 바를 만들고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 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먹던 산업들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곤충이라는 어떤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식품 산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라면 조리기 같은 것들이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그냥 라면 조리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음식 조리를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요리를 조리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산업의 일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빙이나 배달을 하는 로봇들 이런 것들도 레스토랑을 어떻게 연출해 낼 것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면 조리기가 한국 편의점 한국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K푸드, K컬처를 보여주는 그 자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유통 로봇이라든지 인건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넓은 범주에서 식품 산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산업을 볼 때 좁은 시각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을 다른 사람들도 먹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밸류체인을 좀 살펴보자라는 것들이 이 글로벌 리포트에서 고루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코트라 리포트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싱가포르의 그 곤충 음식 같은 대체 식품, 그 뉴질랜드의 어떤 스마트 기술로 진화 중인 식품 장비 산업, 불가리아, 요르단, 파나마, 남아공 어떤 식품 기기까지 정말 다양한 시장의 리포트들이 좀 적혀 있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 산업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게 진짜 되게 뼈아프게 아쉬운 건 아닌데 이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이게 베트남에 있는 식품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름이 고기하우스예요. 한국 바베큐관.
그리고 서울가든 BBQ 이렇게 돼 있습니다. BBQ라는 게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거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의 1위 프랜차이즈 업체가 롯데리아였어요. 근데 롯데리아가 베트남 시장에서 1위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롯데리아 가보면 햄버거를 주로 먹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롯데리아에서는 치킨의 밥 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시장에서 현지화를 잘해서 한국 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에서 1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와 역시 현지화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좀 줬었는데요. 지금 베트남 프랜차이즈의 1위는 골든게이트라는 회사고 골든게이트라는 회사의 주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기하우스입니다. 이 고기하우스는 한국 브랜드가 아니고요. 베트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가 고기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골든썬푸드라는 베트남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킹 BBQ. 이것도 한국 스타일의 삼겹살 집이고 이 서울가든 BBQ 이것도 한식 식당이지만 주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우리나라 K푸드가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꼭 한국의 어떤 제품들이 외국에 나가서 팔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 회사가 한국의 어떤 그런 식문화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래도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좀 더 잘해서 우리 식품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국가적인 부를 더 늘릴 수는 없을까? 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아쉬워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식품 산업이라는 거는 현지에 나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가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K컬처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K푸드에 대해서 니즈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K푸드가 좀 더 보편화가 되면은 원조인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식품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식품은 그 국가가 위치한 기후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랬고 전통적으로 그 기후에 만든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그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식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굳이 그 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낯선 식품을 접한다라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춰가면서까지 그 낯선 음식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즐긴다는 거는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낯섦을 극복할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K컬처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나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 한국 문화를 느끼기에 가장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식품이고 아니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 매운 불닭볶음면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선진국 산업이 이렇게 보편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무장대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신산업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식품 하나를 우리의 식품 하나를 해외에다 갖다 판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한 공급망, 농산물, 농업의 시작부터 최종적으로 음식물을 폐기에 이르는 그 전 주기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여기에 뭐 농사를 짓는 자율주행 농기계도 될 수 있는 거고 서빙을 할 수 있는 로봇도 될 수 있는 거고 대체식품 같은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에 어떤 바이오 적인 산업적인 측면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공급망 안에서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브랜드 그게 담겨있는 K푸드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 코트라와 함께하는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